검찰 조직을 등에 업고 권력의 정점에 오른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 개혁을 약속하고 총장에 올랐지만 윤석열은 검찰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존재감을 키워갔습니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검찰총장 직무 정지를 명령한 것.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대검찰청이 작성한 소위 판사 사찰 문건입니다. 판사들의 출신 학교, 주요 판결, 세평, 가족관계 등 내밀한 기록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되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판사를 했으니까 저도 모르는 그 부장판사의 개인 사생활 정보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거를 왜 모아요? 그냥 알고만 있으려고 하나요? 활용되는 거죠. 뜻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일정 방향으로 재판의 결론을 유도할 때 또 언론풀의 형태로 보도가 되는 거죠. 그러나 직무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고 윤석열은 검찰총장직에 복귀합니다. 수 장관님한테 한 말씀. 그 윤석열 징계가 있었던 2020년 12월이 일대 격돌이 벌어졌던 시기예요. 조직적으로 모든 지검에 있는 사람들이 일제히 릴레이식으로 순차적 연속적으로 반발 성명을 냈죠. 공무원의 집단 행동이죠. 이걸 마치 검찰의 독립을 침해하는 양 사건의 성격을 왜곡시키면서 일제히 움직였죠. 그 무렵 한 현직 검사가 특정 사건의 수사 기록을 정리해 국회의원에게 제보했고 12월 6일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이 좌표를 찍은 한 민간인을 대통령이 미워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법 사찰했습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불법 사찰했다는 민간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었습니다.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며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 금지하는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 담당 검사를 지목했고 검찰의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 수사는 전국을 뒤흔들게 됩니다. 이때 이 사건이 이제 원래 안양지청이 하던 수사를 그 수원지검에서 가져가거든요. 총장 지시로. 총장이 지시를 합니다. 수원지검에서 해라. 그리고 그 수사 주임 검사도 지정을 해요, 윤석열이. 그게 바로 이제 이정섭 검사죠. 바로 윤석열의 아주 측근 검사란 말이죠. 이거 뭔가 좀 수상하다. 왜냐?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 중에 하나인 검사가 그 문재인 정부의 치명적인 어떤 그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을 맡게 되는 거잖아요. 검찰이 오늘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강제 수사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0시간 넘게. 2021년 1월 11일 한 언론사가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 관련 집중 보도를 시작했고 이후 언론의 경쟁적 보도가 잇따르며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수사 관련 보도가 한 달 만에 약 1,200여 건 쏟아졌습니다. 원래 김학의 사건의 본질은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또는 성폭력 의혹 사건이란 말이죠. 자, 이런 사건이 불법 출국 금지를 해서 김학의 전 차관의 인권을 침해한 이런 사건은 변질이 돼요. 그리고 그것을 검찰이 만들어냈고 그렇게 프레임 전환을 시도해서 성공을 했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은 수원지검은 이정섭 검사를 팀장으로 수사팀을 꾸립니다.
이후 검찰은 차규근, 이광철, 이규원에 대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총 10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합니다. 뭐 직무유기 이런 까지 이제 한꺼번에 그냥 묻지마 그냥 투망식 기소를 한 거죠. 주된 혐의로 수사했던 그것들이 무죄로 나오더라도 작은 거 하나 유죄가 되면 나중에 언론에서는 차규근 유죄 그렇게 제목을 달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규원 검사가 다급했던 상황에서 자필 수정해가며 작성한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의 잘못된 사건 번호, 지청장 직인 누락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출입국 업무 담당 공무원은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 입력 사항의 누락은 자주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2021년까지) 긴급 출국 금지 사례는 109건. 전수조사 결과 사건 번호나 지청장 직인이 누락되는 등의 사례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의 일부 하자들은 불가피한 관행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 백미권 보면은 그보다 더 부실한 게 그거 많았어요. 왜냐 긴급하게 출국 당국에서는 또 긴급하게 오는데 그게 뭐 형식적인 하자가 좀 있더라도 안 됩니다 하면 그 사이 범죄도 도망가면 검사가 그 출국 공무원 가만 놔두겠습니까? 성접대 및 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임박했던 시점. 김 전 차관이 그대로 출국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검찰은 차규근, 이광철, 이규원이 공모해 민간인을 불법 출국 금지했다고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세 사람의 역할은 청와대, 법무부, 대검 지휘부의 지시를 전달, 실행했을 뿐입니다. 대검이 출국 금지를 승인했다고 전파한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 윤대진 국장과 연락한 대검 지휘부는 봉욱 당시 대검차장. 봉욱 당시 대검차장은 그날 밤 문무일 총장에게 긴급 상황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봉욱 당시 대검차장은 김 전 차관 출국 금지와 무관한 것일까? 네, 봉욱 민정수석입니다. 봉욱 민정수석에게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관련 상황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4년이 넘는 긴 재판 끝에야 무죄 판결을 받은 세 사람. 특히 법원은 이광철 당시 행정관의 역할이 요청 사항을 보고하는 정도였을 뿐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집에 압수수색 들어와서 저희 아이들 방을 이렇게 수색하는 건 잊을 수 없는 장면입니다. 너무나 모욕적이고, 이 상황을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었고요. 김학의를 나가게 했다고 해서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서 한 4년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게 뭐지? 이게 맞나? 그러면 이걸로 그러면 국가는 나한테 할 일을 다 한 건가? 무죄 판결 받았으니까 너는 이제 됐어? 그럼 그 시간 동안 검찰청에 불려가서 조사받고 집에 압수수색 들어오고 또 내 얼굴이 이상하게 괴팍하게 해가지고 사진에 나고 이상한 사람으로 언론에 몰리고 이랬던 일련의 모든 과정들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보상해 줄 건가.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런 수사, 기소 권한은 아주 엄중하게, 아주 신중하게 써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어요. 여러분이 몇 년을
재판을 받아서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납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특히 형사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이 법정에서 마주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사실. 요란했던 검찰의 수사와 기소. 그러나 전원 무죄로 막을 내린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에게 책임은 없을까? 기소를 하셨으니까 검사의 책임은 없으신가 싶어서요. 저는 어쨌든 대법원의 판결이니까 수용할 수밖에 없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적법 절차에 관해서 대법에서 너무 소홀하게 판단했다는 게 저희 입장이에요. 수사를 지휘했던 당시 수원지검 송강 차장검사. 김건희 씨 관련 사건 무혐의 처분 당시엔 법무부의 검찰국장이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송강 검사는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검찰총장 하마평에도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검찰개혁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검찰 과거사에 대한 청산 작업입니다. 과거에 검찰이 무엇을 잘못했고 그것은 어떻게 잘못이 일어났고 이것을 다수의 검사들이 어떻게 묵인해 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고 그 사과를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우리 검찰은 여태까지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죠. 2019년 11월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됩니다. 그런데 중앙지검의 첫 소환 대상자였던 청와대 백모 행정관이 소환 직전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장학 수사를 한다는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심각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장례식장에서 그 오열하던 그 분 가족을 잊을 수 없습니다. 오열하는 그 남매, 그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그 윤석열 총장이 앞에 그 간부가 앞에 있었는데요. 그때 뭐 수사는 원래 이런 겁니다라고 하는 그 표정과 말을 기억합니다. 수사는 이런 것입니다. 대통령 윤석열 후보 입장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자살이라는 거는 수사 과정에 자살은 수사하는 사람들이 좀 세게 추궁하고 막 증거 수집도 막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진행되는 거 말고도 또 내가 무슨 뭐 걸릴 게 있나 하는 불안감에 초조하고 이러다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것이지. 무소불위 권력의 종말. 78년 만에 사라지게 될 검찰청. 완전히 국민의 신뢰를 잃었잖아요. 그것도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몇 검사들에 의해서 한 줌도 안 되는 사건 처리와 관련해 갖고 모든 신뢰를 잃었다. 정권의 눈치를 보는 걸 넘어서서 본인들이 권력이 되고자 한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